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와 맞붙어서 아주 치열한 승부 끝에 준우승에 머문 토론토 블루제이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가 이번 포스트 시즌 때 보여준 야구가 워낙에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안 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토론토는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의 판도를 논할 때도 이제는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토론토가 내년 시즌에도 올 시즌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오프 시즌에 뭘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프 시즌에 풀린 선수들 잡아야지. 근데 셰인 비버 나왔습니다. 네, 셰인 비버는 선수 옵션을 그대로 행사를 하면서 토론토에 남았습니다. 네. 하지만 맥시 셔저와 보 비셋 같은 경우는 팀을 떠날 예정이고요. 베시, 셔저, 세란토니 도밍게스, 파이나 팔레파 이런 선수들은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토론토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비셋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현지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더라고요. 저도 FA 가장 주요 과제는 보 비셋인 것 같은데, 비셋이 월드시리즈 끝나고 나서 내가 시작했던 곳에 남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또 시장의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어 보이거든요. 토론토에서도 보비셋이 남을 확률에 대해서는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2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보비셋이 노리고 있는데 토론토가 돈이 없는 팀은 아닙니다. 게레로에게 5억 달러 주긴 했지만 이전에 오타니 소토에게도 계약의 의지를 보였던 팀이니만큼 마음만 있다면은 비셋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론토도 2025 시즌 동안 홈에서의 수익이 상당히 좋았고 포스트 시즌 치르면서도 정말 열광적인 응원과 함께 TV 시청률도 대박을 쳤기 때문에 투자 의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연 비셋을 2억 달러 이상의 돈을 안겨주면서 잡을지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팀 케미스트리 차원에서는 비셋을 잡는 게 맞겠죠. 불개주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동료고 또 그 선수들이 중심으로 토론토가 지금의 팀이 됐으니까 비셋을 잡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비셋이 유격수로 쓸 수 있는 생명력이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사실 많이 안 남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없다고 봐야죠. 올해 수비 지표를 보더라도 OA와 DRS 전부 다 마이너스 지표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리고 토론토는 이미 히메네스를 유격수로 돌리고 어니 클레멘트 2루 쓰고 바자를 3루로 쓰면서 굉장히 탄탄한 내야 수비를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9월부터 비셋이 무릎 부상으로 빠진 기간 동안 토론토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비셋에게 과연 많은 돈을 줄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비셋을 잡지 못한다면은 어떤 포지션을 보강을 해야 되냐? 저는 선발진이 그 다음이라고 보거든요. 셔저와 베시시 빠져나갔기 때문에 선발진에 공백이 생겼는데, 셰인 비버가 남으면서 그래도 한 자리가 메워지긴 했습니다. 케빈 가즈먼, 예세비지, 셰인 비버, 그리고 베리오스 4명의 선발은 확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베리오스도 2025 시즌 막판에 불펜으로 돌릴 정도로 이제 선발로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 선발진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선발진 어떻게 보강하느냐. 트레이 예세비지는 성공을 했지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젊은 선수들, 제이크 블로스라던가 리키 티더만, 이런 선수들이 반드시 올라와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보비셋이 남지 않는다면은 가즈먼도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 뒤에 에이스 역할을 해줄 선수를 장기 계약으로 묶으면서 데려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비셋을 잡지 못한다면은 좀 더 실전 방지로 팀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프런트 라인에 세울 수 있는 선발 투수 데리고 와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내년에 단순히 정규 시즌 통과 이게 아니잖아요. 올해 거의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갔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 김에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선발 투수 FA로 나와 있는 탑3가 있지 않습니까? 뭐 발데스, 딜런 시즈, 수아레스, 잭 갤런. 또 토론토는 메이저리그 투수들을 데리고 와서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딜런 시즈 데리고 와서 올해 좀 아쉬웠던 부분들 교정하면서 또 재고 안 좋은 선수를 바꾸는데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한 로비 레이처럼 딜런 시즈가 사이 영상까지 가는데 딱 2%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2%를 토론토가 채워주는 거야. 멋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딜런 시즌은 애틀랜타로 와야 됩니다. 왜요? 애틀랜타 출신이거든요. 애틀랜타 못 잡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저는 오프 시즌에 이런 대여들 영입도 중요하지만 뎁스 보강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토론토가 다저스에게 다소 밀렸던 부분은 뎁스라고 보고 있는데, 연장 18회 때 주전 선수들이 교체돼서 나간 이후에 나온 선수들이 공격 쪽에서 전혀 풀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고, 다저스는 로하스, 키케 이런 선수들도 해준 반면에 벤치에서 나왔던 토론토의 선수들은 딱히 제 역할을 해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벤치 타선 자원도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선발진 뒤에 받쳐주는 불펜의 연결고리들, 물론 제프 푸먼도 불안한 면이 있지만 마무리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데려올 것이라고 보이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있는 불펜 투수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제프 호프먼을 셋업으로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확실한 마무리를 데리고 와야 한다고 봐요. 토론토가 올해 호프먼이 나름대로 선전하긴 했는데 가장 토론토의 불안 요소라고 보면은 뒷문이었어요. 그 뒷문 단속을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해주면서 이번 시즌에 49번의 역전승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 불펜이 중간고리가 안 좋았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토론토는 내년에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호프먼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불펜 투수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토론토는 이번 오프시즌 때 굉장히 바쁠 겁니다. 내년 시즌 토론토가 또 한 번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파킨스 코치입니다. 첫 해 때 이렇게 타임 코치와 잘 맞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탤런트 보십시오.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파킨스 코치가 올해 첫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링어, 바쇼, 클레멘트 전부 다 타자 개개인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스윙 교정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찬사를 보낼 정도로 잘 맞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2년차가 됐을 경우에는 타율 코치와 선수들 간의 신뢰도가 더 단단해지면서 그렇죠.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거든요. 사실 토론토가 파킨스 코치가 오기 전까지도 컨택트 능력이 나쁜 팀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파킨스 코치가 부임한 뒤로는 더 강한 컨택트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토론토의 타격이 극대화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내년에도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토론토의 장점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소 기대와 우려가 반반 섞여 있는데 이번 가을 야구에서 토론토의 의외의 선수들이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네. 뭐 바저라던가 클레멘트 이런 선수들이 의외의 활약을 계속해서 펼쳐줬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가을 야구에서의 활약을 내년 시즌 정규 시즌에도 이어갈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사실 정규 시즌에 그렇게 특출나게 타격 성적이 좋진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선수들이 내년 정규 시즌에 가을 야구만큼의 활약을 못 해준다면 더욱더 뎁스가 중요해질 수 있는 토론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반드시 팝킨스 타격 코치의 2년 차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는 게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키스, 볼티모어 이런 팀들에게 타선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토론토의 실력과 저력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내년 시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는 AL 동부입니다. 아무리 AL 동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하더라도 양키스, 보스턴, 심지어 템파베이, 볼티모어 내년 시즌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가장 알 수 없는 지구이기 때문에 토론토가 올해 월드 시리즈 준우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시즌 정규 시즌까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AL 동부 우승을 한 번 더 차지할 수 있을까는 내년 시즌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양키스와 보스턴도 이번 겨울에 가만히 있을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팀들이 보강을 하고 그 팀들이 토론토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된다면 토론토는 내년에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오겠죠.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도 토론토가 올해 득실차에 의해서 계산되는 피타고리안 성적을 보니까 확실히 운이 좀 가미됐더라고요. 실제 94승이었는데 피타고리안 성적에서는 88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역전승이 많았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실제 승률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스플릿 성적을 보더라도 원정에서는 40승 41패 5할 승률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미뤄봤을 때 과연 단기전에서의 임팩트는 토론토가 충분히 보여줬지만 장기전에 갔을 때 불안정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토론토 얘기를 해봤는데요. 토론토가 이번 오프시즌에 중점을 두고 보는 부분이 팀 케미스트리와 맞는 선수를 영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토론토도 지금 다져진 팀 문화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프시즌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도 한번 지켜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트 시즌 때 게레로 주니어가 보여준 모습은 분명히 각성이 됐다. 한 단계 안을 깨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토론토가 향후 어떤 팀으로 거듭날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